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라도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키는 두 분 나왔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총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감찰이, 징계의 법원, 여러 장치들이 복합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일단 법원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럼 바로 총장 직무 복귀했죠. 아까 오후에 했는데 이 효력 정지 신청 인용을 두고 뭐 법조인들도 엇갈리더라고. 당연히 예상했다라는 그룹과 예상 못했다는 그룹과.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좀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 이게 이제 법원의 결정 내용을 보더라도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 이 여부만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직무 배제 조치 자체의 어떤 적법성이 아니라 본안 소송, 그러니까 이제 감찰 개시가 돼서 직무에서 배제한 그 조치가 위법하냐 적법하냐 이 소송이 이제 결론이 나기 전까지 검찰총장직을 유지한 채에서 이 본안 소송을 대비하도록 한다는 그런 측면이 더 컸던 가처분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임시적 지위를 이제 어떤 결정짓는 가처분 사건에서는 사실상 인용률이 상당히 높고 이제 본안 소송을 다툴 이유 자체가 너무 없다. 이러면은 기각이 되지만 사실상 어떤 지금의 직 자체는 유지하도록 하는 판결이 많이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결정은 사실상 예상되는 수준이었다고 한편으로는 많은 인용되는 확률이 많긴 합니다. 집행정지 관련해서 가처분 소송에서는. 근데 이제 하루라는 게 좀 넌센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정 나고 내일 징계위가 예정돼 있으니까. 다시 혹시나 중징계나 해임 같은 게 나오면 다시 업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법원 판결이 영향을 못 미치니까. 그렇죠. 우리 재판에서는 소의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재판했을 때 그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어제 심리를 하고 바로 판결을 안 하고 결정 안 내리고 오늘로 미뤘으면 혹시나 하루 정도 더 끌어서 이거 뭐 심리할 필요 없다. 소이익이 없다.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 정도의 예외는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인용하더라도 하루 정도 복귀가 가능한데 그게 무슨 소의 실익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좀 했는데 결국 우리 결정문을 지금 입사해서 한번 보니까 내용 부분은 전혀 없어요. 내용에 대해서 판단은 없고 형식적인 부분이죠.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그리고 뭐 공익적 이유. 특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해임이라는 걸 가정하지 않았을 때 이 직무하지 않는 상태에서 쭉 징계 절차가 아닌 본안 절차 진행되면 상당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이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 판단으로 일단은 직무에 복귀를 시킨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관심 사안이 뭐아니네요. 지금 뭐 다른 사안보다도 지금 제가 보이는 라디오들을 다른 방송도 같이 보고 있는데 동시간대 1위를 우리가요? 압도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설명해야 되겠네요.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조차도 설명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근데 그 법원은 이런 판단을 내렸는데 법원 판단을 내리기 전에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공고사항이 나왔습니다. 그 추미애 장관이 했던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모든 언론이 이걸 받았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감찰위원회 위원들의 면면을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결과가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감찰위원회가 10명입니다. 그중 7명이 지금 참석을 해서 결정을 내렸는데요. 감찰위원회는 이미 구성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감찰위원회에서 지금 가장 딜레마가 같은 부분이 이번에 최근에 규정을 바꾸면서 원래는 징계 같은 거 할 때 감찰위원회가 필수적으로 작동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임의적 절차로 변경이 됐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죠. 왜냐하면 위원회의 존재 의미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하나만 하고 결정을 하더라도 권고적 효력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안에서는 윤석열 총장 얘기도 뭐 하고 또 법무부 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징계 청구를 하면서 사유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고 소명 기회를 박탈했다. 주지 않았다. 요 이유로
감찰위원회에서는 징계가 좀 부당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이건 공고사항이죠? 예, 권고사항이고 이제 의무사항은 아닌데 사실 이제 감찰위가 이런 판단을 내린 것에 좀 귀 기울여 볼 만한 좀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감찰위를 이제 감찰 개시, 주요 사건에 대한 감찰 개시 시에 감찰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했다가 이제 들을 수 있다. 임의 규정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예. 이 바뀌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제 훈령을 개정할 때는 뭐 한 20일간 여론 수렴 등 이제 고시할 수 있는 절차를 이제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좀 누락됐다 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좀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감찰위를 또 이제 징계위 전에 좀 부랴부랴 연 측면이 있고 감찰위의 어떤 이번 결론이 의무적으로 뭐 따를 사안은 아니라고 예. 하더라도 징계위에 어떤 정도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법무부에서는 참고 삼겠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오늘 원래 이제 내일이죠. 예정돼 있었던 징계위원회가 뭐 4일로 미뤄진 것은 법원 판결도 있고 뭐 감찰의 판단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거는 차관의 사퇴 그렇죠. 아닙니까? 지금 이제 위원이 7명인데 원래는 징계위원회에서 위원이 법무부 장관은 좀 당사자 청구인으로 돼서 빠진다고 가정했을 때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이 됩니다. 예. 법무부 차관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5명인데 누가 지금 위원장이 될지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나왔고 감찰위 판단도 그렇게 나왔는데 차관이 이 징계위원회에 앉으면 상당히 부담스럽다. 거기다가 또 윤 총장하고 동기인가 그렇더라고요. 검사예요. 예. 고기영 예. 법무부 차관도 검사거든요. 검사 출신의 차관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결정을 또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본인 입장에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의를 표명했고 아마 법무부에서는 뭐 즉각 수리를 할 것 같아요. 예. 즉각 수리를 하고 그 금요일이라는 시간은 법무부 차관을 뭐 새롭게 뭐 그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좀 선임하는 부분으로 법무부에서 빨리 선임한다고 네,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아마 하는 게 아닌가. 그래야지만이 징계위원회가 정확하게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보는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네. 징계위가 4일에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만일 거기서 다시 뭐 해임, 면직, 뭐 감봉 뭐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 총장 직무는 다시 중단입니까? 일단 해임이 되면 당연히 이제 회사로 치면 이제 해고 조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무에선 배제가 되는 거고 지금은 사실상 이제 해임을 이제 목표로 해놓고 그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냐 또 파면 해임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오늘 나온 법원 결정이 4일짜리다. 이런 이제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고 아마 윤 총장은 이런 징계위의 결정에 대해서 반드시 법적인 또 조치를 할 겁니다. 일단 행정청이 내리는 처분 하나하나가 다 이제 소송의 대상물이 되는 것인데 또 징계에서 뭐 수위가 낮든 아마 이제 해임 처분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해임 처분이 나오면 본인들도 이제 윤석열 총장 측도 뭐 대통령의 재가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 불복하겠다는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법적인 조치는 이제 수순으로 밟을 걸로 보입니다. 저도 그 언론 보도를 봤는데 대통령이 인사권자인데 네. 만일 법무부 장관이 해임 요청 올려서 이런 중대한 해임 사유가 있으니까 해임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사권자가 해임 맞습니다라고 했는데 저기 그거 못 따르겠습니다. 불복하겠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공무원인데? 보아가 아니니까요. 본인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니 뭐 법무부 장관 보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일반적이진 않죠. 그 기사는 오보가 아닌가 생각해서 정치적으로는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만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그 처분 자체에 대해서는 다툴 수는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적 공방은 계속 가져갈 걸로 법리적인 보입니다. 부분 얘기지 사실상 만약에 대통령의 우리가 재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 도장을 찍었다. 예. 해임의 결정을.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미 우리 국감장에서 기억이 날 겁니다. 대통령이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신임을 했다라고 얘기를 예. 했는데 신임을 이제 하지 않는 거잖아요. 신임을 했기 때문에 불신 얘기죠. 그리고 신임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다는 건데 이제 불신임한다는 거는 사실상 임명권자한테 불신임을 얻었다 그러면 그거를 갖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집행정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본안 소송을 다툰다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글쎄요.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그걸 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사실은. 그럼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해임 요청을 해서 해임이 됐습니다.
그러면 검찰총장직에 내려와야 되는데 이거 잘못된 결정이니까는 한번 내가 법의 판단을 맡겨보겠다. 또 네. 행정소송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미 옷은 벗었고 네. 후임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네. 그거 결정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현주 사장하고 똑같이 됩니다. KBS 정현주 사장 같은 경우도 뭐 본안 소송에서는 이겼는데 소송이 너무 늦게 된 바람에 복직이 불가능했어요. 불가능하죠. 예. 마찬가지로 7월까지 임기입니다. 만약 해임이 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수순이 뭐 가처분 집행정지를 넣긴 할 것 같지만 그거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판단받는 거예요. 지금하고 예. 달라요. 예. 거기에다가 후임 인선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리고 임기 자체가 7월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소송이 마무리되긴 좀 쉽지 않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소송 계속 한다면 만약 본인이 이제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정현주 사장 예하고 비슷하게 명예를 회복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4일날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아마 해임 등 네. 중징계가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뭐 정치권이나 서초동이나 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추 장관이 이렇게까지 갔겠죠. 만약 안 네. 나오는데 이렇게 아니 가지 뭐 않았으니까. 견책 할 거를 갖고 이렇게 난리를 안 치겠죠. 예. 감봉할 거 같고 감봉할 이러진 거 않을 가지고 것 같습니다. 난리를 칠 수가 없죠. 예. 감봉할 거리면 예. 검찰총장을 그래서 직무 배제하지 않죠. 결과는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정무적 판단을 해서 지금 한 2, 3일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사의를 표명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좀 흘러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국무회의 이후에 추 장관이 뭐 대통령을 면담하고 그 자리에서 동반 사퇴 얘기가 이제 거론됐다. 그런데 뭐 법무부는 부인을 하긴 했는데 사실상 지금 흘러가는 국면은 대통령에게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출로를 추 장관이 열어주거나 아니면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면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정치적 무게감을 좀 덜어줘야 되는데 윤석열 총장이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고 그렇다면 이제 추 장관이 뭔가 이제 정무적인 판단을 근거로 본인의 직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전망도 좀 나오는 것 저는 같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후속이 7월 4일로 바로 잡아버렸습니다. 예. 이거는 뒤로 물러나는 게 없는 거예요. 예. 수요일자를 이틀 미뤄서 금요일로 하는 거거든요. 거기는 사실은 인선, 법무부 차관까지 지금 사의를 표명한 마당에 이틀 정도 미뤄서 하고 또 밝힌 바에 따르면 이건 형식적 판단이지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예. 지금 얘기를 한 거 봤을 때는 그 판단을 분명히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추미애 장관은 뭐 그냥 쭉 갈 거라는 예. 생각이 더 듭니다. 그러니까 장 변호사 이야기는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정무적 판단은 정치인인 추미애 장관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네.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정치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정무적 판단하기 어렵다로 봤을 때는 윤석열 총장은 쭉 계속 가는 거고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계속 가면 뭐 국정 운영에도 대통령에도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박지훈 변호사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끝까지 갈 그렇죠. 것이다. 뒤가 없어요. 사실은 여기서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물러서거나 앞으로 뭐 정치 인생이 험난해질 수도 있죠. 저는 정신이 많이 어려워진다고 봤을 때 네. 이게 던지지 말았으면 몰라도 던진 이상은 직진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에서 심의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그게 오늘 늦게 받아들여졌는데 네. 일단 법무부가 방어권 차원에서 윤석열 총장의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인다라고 한 것은 아마 표면적인 이유 같아요. 그 안에는 뭐 다른 내용이 있는 것 같고. 사실은 법무부 차관 문제가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원론적인 측면에서 뭐 징계 기록의 열람 등사가 전혀 허브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방어권에서 중대한 이제 초래가 됐다라는 이런 이유로 그런 부분도 좀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앞으로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아까 우리가 잠깐 뭐 정무적 판단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추미애 장관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니까 언론에서 뭐 또 동반 사퇴하는 거 아니냐. 그 전에 국무총리가 대통령과 면담했다 그러니까 또 동반 사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왜 조금 말이 안 맞냐 하면요. 추미애 장관이 지금 물러서면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지금껏 해왔던 게 다 잘못된 게 된다는 거거든요. 예. 인정해버린 거. 두 번째는 미래의 문제인데요. 누가 법무부 장관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예. 이 정권에서 누구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없는, 뭐 우스갯소리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 겁이 나서 만약에 법무부 장관 하려고 올라갔다가는 또 검찰한테 뭔가 또 될 수도 있고
뭐 검찰 출신이 아닌 이상은 법무부 장관을 또 선임하는데 인선하는데 엄청난 또 애로사항이 될 것 보이거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새롭게 법무부 장관 뽑는다는 거는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도 그걸 알고 있을 거고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럼 본인은 가를 수밖에 없는 거죠. 동반 사태는 좀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이 안 맞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 보니까 계속 동반 사태 이야기한 듯 이렇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상 기사죠. 이게 추측 기사잖아요. 네. 네. 이걸 이렇게 써도 되느냐? 안 되죠. 추미애 장관 동반 사태하면 여기서 어떻게 끝나는 건데 하겠습니까? 법무부에 문의를 해보면 해봐야죠. 될 텐데. 해보면 아니라 할 건데. 예. 그럼 아니라고 또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결국은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네. 서면 브리핑이죠? 네. 그런 얘기 하지 않았다. 절대 한 적 없다. 예, 웹발신으로 기자들에게 해명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몇 번째인데 이낙연 대표가 문 대통령과 독대했다고 하니까 그때도 동반사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정세균 총리가 대통령 만났다니까 그때도 동반사태. 네. 근데 지금 세 번째인데 세 번 다 오보로 판명된 건데 기자들이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 희망 섞인 거예요? 뭡니까? 단독 욕심입니까? 사실상 마침표를 찍는 게 동반 사태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예측 가운데서 이런 추측성 기사가 나오는 것 같고 사실 추미애 장관이 악수를 두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묘수를 두고 있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전국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대통령, 인사권자에게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이 사건을 가져가고 있는 측면이 있고 물론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 유죄 여부를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고는 해도 이 감찰과 관련해서 직무 배제까지 할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계속 따라오고 물론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떳떳하거나 뭐 이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검찰총장이라는 검찰 수장의 직에서 배제하는 조치는 그 상당성 여부를 판단했을 때 온당했느냐. 그렇다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펼쳐질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묘수를 두고 있진 못하다. 그렇다면 이 사태를 풀어나가는 하나의 방안으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동반 사태가 정답이지 않겠냐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예측 기사가 나옵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그런 예측 기사를 쓰면 안 되지. 바람을 써서는 네, 바람을 써서는 안 되지. 저는 뭐 장 변호사 말씀 뭐 동감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그만큼 검찰 개혁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뭐 우리가 뭐 이런 얘기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절차 전혀 지키지 않고 피고인 소환도 없이 청문회 당일날 기소를 했던 거 봤잖아요. 예. 본인들은 그걸 해놓고 여기 와서는 뭐 난리 치는 걸 보면 모든 권한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검찰을 뭐 법무부 장관이 참 지금 봐도 법무부 장관도 지금 뭔가 견제가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는 이게 묘수인지 악수인지는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어려운 길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절차적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던데 지금 박지훈 변호사 말처럼 그 조국 장관 수사 때는 그러면 절차적 문제점이 없었냐. 또 경찰이 그 공무원들 3평 그렇죠. 조사했을 때는 이거는 사찰이라고 수사가 들어갔단 말이죠. 네. 근데 검찰 자신들이 3평 조사하는 것은 사찰이 아니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 검찰들이 우리는 무오류의 존재다라고 느끼는 건지. 아니 오류 투성이긴 한데 무오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견제할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수사도 본인들이 하고 기소도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경찰이 뭔가를 잡아서 계속해서 압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만 네. 검찰이 다 기각해버렸거든요. 발려해버렸죠. 그랬죠. 뭐 용산 세무서 사건도 네,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누가 봐도 김학의인데 김학의가 아니라고 해버리니까 예.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면 누가 검찰 권력은 견제하느냐. 그래서 아마 그 문재인 정권, 문 대통령은 그 법무부를 통한 문민 통제를 한번 생각한 그렇죠. 것 같고. 네. 검찰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없는 얘기한 것 거죠. 같고. 그러니까 저렇게 좀 하는 거고요. 예. 앞으로 그래서 어쨌든 4일까지 금요일 이번 주 내내는 또 이걸로 계속 모든 언론이 시끄러울 것 같아요. 네, 뭐 그럼에도 저는 오늘 법무부 알림을 봤을 때는 금요일 날은 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후에 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안으로 뭐 법무부 장관 또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의 문제가 이제 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만일 해임이 결정 나고 윤석열 총장이 행정법원으로 이걸 가지고 가면
결론 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 2년?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상당히 오래 예, 걸린다. 이 본안 관련해서는 아까 정현주 전 사장 말씀도 하셨지만 예. 이 본안에서는 다툴 수 있는 쟁점도 너무나 많고 이 위법 적법 여부를 따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한 1, 2년 뭐 길게는 뭐 한 3년까지도 갈 수가 있는 하나하나 사안이라 다 따져야 예, 돼요. 그렇습니다. 징계 사유 예. 관련해서 예. 뭐 사주 만난 예. 거, 특히 판사 사찰됐던 부분 예.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되는데 그게 한 번에 해결될 수가 없어요. 쌍방이 증거 신청할 거고 증인 신청 생긴다 그러면 오래 걸릴 거로 보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 드리냐면 그 해임되고 옷을 벗게 되면 결국은 정치권으로 가지 않겠느냐. 네. 이게 지금 예상이잖아요. 근데 대통령 선거는 이제 1년 한 3개월쯤 남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윤 총장 입장에서는 행정법원에서 이게 무효다. 그렇죠. 라는 판단을 받고 대권에 도전하는 게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선거권이 또 법률상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선거 그런데 어떻게 이제 나갑니까?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임용이냐. 이제 임용이니까. 대통령 선거에 아. 나가면 이건 선출직이기 때문에 예. 임용과는 거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분석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탄핵됐을 때는 당연히 이제 대선에는 출마를 할 수 없어서 그래서 민주당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내내 저희가 계속 이 문제를 다룰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저희와 방송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른바 BTS 병역법이 통과됐다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설명해 주시죠. 일단 BTS처럼 이제 문화, 공연 이런 대중문화계에 공헌한 바가 큰 이제 연예인들에 대해서 병역을 이제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연기해 주겠다는 겁니다. 만 30세까지 연기해 주는 그런 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대중문화 예술 분야의 우수자가 문화, 훈장 포상 같은 것을 받고 문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병역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마련된 겁니다. 예, 이게 형평성 논리에 좀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공감대가 좀 형성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또 그렇기 때문에 아예 군대를 면제해 주는 게 연기를 해주는 거 부분이기 때문에 예. 뭐 이 부분은 법을 통과시키고 이러면 뭐 해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아, 그건 그런데 이게 또 추상적이지 않느냐. 그 국경을 높였다는 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예를 들면 그렇죠. 올림픽은 3위 이상. 예, 뭐 그런다든가 아시안 게임은 뭐 은메달 이상라든가 이거를 근데 어떻게 등위가 이제 없는 거니까요. 아, 네. 참. 어려운 애매합니다. 일인데 저도 YTN 위상을 높이고 있는데 어떻게? 1등 했습니까? 아이 그럼요. 예, 1등 했으면 뭐 괜찮죠. 저도 뭘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저한테 겁니까? 저한테 겁니까? 예. 퇴근 중이신 사장님 네. 듣고 계시면 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자, 그럼 오늘 이렇게 BTS 이야기까지 하면서 박장재 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